이제 비가역 현상하고 엔트로피 부분 문제 보자. 자, 375번. 그림은 물풍선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물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건 무슨 반응이다 라고 봐야 돼요?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비가역 현상이다. 맞고요. 물풍선이 터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감소가 아니죠. 증가하는 방향이 될 거고, 오랜 시간 지나면 흩어진 물은 다시 물풍선으로 모이게 된다. 그럴 리가. 그지? 말이 안 되죠. 자, 어지러웠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얼마나 좋아. 방 정리 안 해도 되니까. 자, 다음 열의 이동은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인지 설명을 하시오. 열의 이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가역 현상이죠. 왜냐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377. 자,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자발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엔트로피 개념으로 자연현상에서 시간의 방향성을, 그렇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변화로는, 그렇죠,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즉 델타 S가 0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자연현상은 확률이 낮은 상태에서 그저 높은 상태로 진행되는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할 때 고온의 물체에서 감소한 엔트로피의 양은 저온의 물체에서 증가한 엔트로피의 양보다 더 작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고온을 T1, 여기서 잃어버릴 열량을 Q1, 저온을 T2라고 두고 여기서 얻은 열량을 Q 잃어버린 만큼 얻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Q만큼 얻었어요. 그러면 고온의 물체에서 엔트로피의 감소량은 T1분의 마이너스 Q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T2에서 얻은 엔트로피의 증가량은 이게 되는데, 이게 0보다 커야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양은 증가한 것과 감소한 게 서로 같지가 않고 증가한 양이 더 커서 일어나게 되는 자발적인 변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5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78번. 그림은 온도가 TH로 일정한 고온의 물체와 온도가 T1L로 일정한 저온의 물체 사이에서 금속 막대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냈고, 일정 시간 동안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Q만큼의 열이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럼 고온의 물체는 엔트로피는 줄어들죠. 열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고온의 물체가 방출한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흡수한 열량은 서로 같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Q 값, 여기서 플러스 Q 값은 서로 같습니다. 열이 이동하는 동안에 고립계에서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 금속 막대 전체 엔트로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했죠. 그래야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1번이죠. 자, 다음에 379번. 그림은 열기관 내부에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에서 B, C, D, A를 거쳐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인데, A, B, C, D, A, B 과정, C, D 과정은 등원 과정이고, B, C, D, A는 단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으니까, 그죠?
이때는 엔트로피 변화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열을 흡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델타 X는 0보다 커져야 되고, 열을 방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작아져야지 맞아요. 그러면은 AB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인데, 등온 팽창 과정에서는 Q 열을 흡수를 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지만 외부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을 흡수를 해줬고 부피가 늘어났고 무질서도도 증가할 테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없으니까 엔트로피 일정하고, CD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해 버렸으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고. 자, 그 다음에 380번 그림은 종이를 같은 크기로 잘라 만든 네 카드의 앞, 뒤에 표시를 하고 상자에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뚜껑을 열고 상자를 흔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조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앞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이고 뒤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2분의 1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석변 모두 앞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얼마가 되어야 돼요? 모두 앞은 16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두 뒤도 어떻게 돼요? 모두 뒤도 16분의 1. 한 장만 앞은 한 장만 앞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6분의 3. 한 장만 뒤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16분의 3에 해당이 되겠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16분의 2, 16분의 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한 장, 그러면은 두 장이 앞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 둘의 차이 16분의 2, 16분의 8, 그럼 나머지가 16분의 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두 장이 앞이 나오는 경우, 16분의 3이 아니라 4겠구나, 이게. 왜냐면은, 얘가 앞이 되는 경우, 얘가 앞이 되는 경우, 얘가 앞이 되는 경우, 얘가 앞이 되는 경우에서 총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16분의 4, 16분의 4, 그러면은 16분의 10이 되니까 16분의 6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장만 앞이 되는 경우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장이 앞이 되는 경우에는 두 장은 앞, 두 장은 뒤. 그러면 얘가 16분의 6, 14, 16. 그래서 1이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두 장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81, 382 봅시다. 그림은 단열된 상자에 칸막이를 해서 구역 A에는 이상기체 N개를 채우고 구역 B에는 진공 상태로 한 후에 칸막이에 구멍을 냈더니만 A에서 B로 기체가 퍼지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칸막이에 구멍을 내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구역 A에서 기체 압력은 전보다 후가 더 당연히 작아지죠. 부피가 커졌으니까. N개의 기체 분자가 모두 처음 구역 A에만 존재할 확률은 이게 2분의 1이 아니죠. 하나가 있고 없고로 봐야 되는 거니까 모두 처음 구역 A에만 존재할 확률은 없어요. 빵이야, 거의. 자, 빵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깝겠다. 그지? 자, 시간이 매우 오래 지나면 N개의 기체 분자는 구역 A, B에, 그죠? 골고루 분포를 하는 상황이 이게 정규 분포로 확률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배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0에 가까울 거예요. 0은 아니더라도. 자, 그 다음에 칸막이에 구멍을 내었을 때 기체의 확산을 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에 높은 경우가 뭐냐면은 각각의 공간에 얼마씩 있는 반
반씩 있는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고르게 퍼져 있는, 즉 양쪽에 2분의 n개, 2분의 n개씩 있는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런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83. 연력학제 2법칙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은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최대인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열 에너지는 100%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를 해줄 수가 없죠.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커피의 온도가 내려가고 얼음은 녹는다. 그렇죠? 에너지 이동의 자발성에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다음에 384 1등급 완성 문제 보자. 그림은 방 안에 82도씨의 뜨거운 죽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릇에서 총 열량이 4260J의 열 에너지가 27도씨인 방 안의 주변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럼 죽은 82도씨니까 절대 온도가 273 해주면은 355Kelvin에 해당이 될 거고, 방은 27도씨인데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은 300Kelvin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죽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델타 S는 마이너스 355분의 4260에 해당이 될 테니까 5로 나눠주면은 71분의 8 5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눠지니까 답이 나오고 852를 71로 나눠주면 71 12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방의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는 300분의 4260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14.2 맞네. 그러니까 감소량보다 증가량이 많으니까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과 방 안의 온도가 같다면 그다음에 죽과 방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모두 0보다 크다. 죽과 방의 온도 변화 같으면 열량이 없으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그냥 0이죠. 온도 변화 자체가 없으니까.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을 내겠네요. 그 다음에 385번. 그린 간은 원통에 N몰의 이상기체로 이루어진 개가 300켈빈의 열온에 접촉을 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피스톤 위에 모래를 덜어내면서 무게를 매우 천천히 줄여 나갔을 때 원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가 2리터에서 4리터로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거는 등온 팽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늘어나는 압력 감소로 인해서 등온 팽창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에서 나 과정에서 기체의 열 이동은 없다. 지금 열 이동이 없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 열원에 접촉을 해 있으니까 지금 Q는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열의 이동이 없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피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압력은 절반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럼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부피도 늘어났으니까. 자, 다음에 386번. 그림은 단열된 상자의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구역 A의 기체 분자 A하고 B하고 C를 채우고 구역 B는 진공 상태로 만든 모습을 나타냈대요. 칸막이에서 구멍을 냈더니만 A에 있는 기체가 B 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여기서는 얘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각각 두 가지 경우에 있고 이게 세 개니까 총 8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분자가 모두 한쪽 구역에만 있을 경우, 즉 A에만 3개가 다 있을 경우에는 확률이 2분의 1, 있을 확률이 2분의 1인데 3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8분의 1이죠. 근데 B에만도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싹 다 옮겨와서 여기만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예요? 실제로는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맞죠. 한쪽 구역에 2개, 다른 쪽 구역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여기는 있고, 이쪽은 없고. 그러면 이 경우가 한쪽 구역에 2개, 다른 쪽 구역에 1개가 나눠져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근데 순서가 2개잖아요. 여기가 2개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2개가 있을 확률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총 3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A, B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A, C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B, C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 4분의 2개는 있고 하나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8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8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하나는 있고 2개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 경우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8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건데, 왜냐면은 있고 없고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서 8분의 1인데 없는 게 A가 없는 경우, B가 없는 경우, C가 없는 경우에서 총 3가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확률은 8분의 3과 8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총 8분의 6의 확률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따라고 이때가 확률이 가장 높죠. 이쪽에 다 있을 확률 8분의 1, 이쪽에 다 있을 확률 8분의 1, 그 다음에는 2개, 1개가 있을 확률이 8분의 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87.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절로 이동을 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저절로 이동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보면 되겠죠. 고온 TH분의 마이너스 Q하고 TL분의 플러스 Q를 봤는데 이 값이 더 커야 돼요.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얘는 엔트로피가 0보다 커지지만 이렇게는 갈 수가 없죠. 예, 이거는 델타 S가 0보다 작은 반응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예, 자발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엔트로피가 작은 데서 큰 곳으로 열이 이동 불가능. 그렇죠? 에너지가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스스로 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88번. 그린 간은 밀폐된 상자의 A 지점에 입자 4개로 이루어진 향수를 한 방울 떨어뜨린 모습을 나는 상자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향수 입자가 확산될 확률과 확산되지 않고 A 지점에 머무를 확률을 구하고 입자 4개로 이루어진 경우고 A 지점에서 머무를 확률을 구하고 확산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4개 구역이잖아요. 총 여기서 4개 구역에서 4개의 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4개의 분자가 4개의 구역에 있어야 돼 버리면은 4의 4승배에 해당하는 총 256가지의 조합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56가지 중에서 여기에 4개가 다 있는 경우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면은 모두 여기 있을 확률이 256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결국에 나머지 256분의 255가 여기 다 있지 않고 어딘가로 퍼져 있을 확률이 바로 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바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